자, 우리 이제 제4편입니다. 제4편 이제 우리 재산보험인데요. 여러분들 재산보험을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뭐 이제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재산보험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요. 뒤에 조금 우리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 한 실손보험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중심으로만 잘 여러분들 그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산보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우리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거 고르는 문제인데 재산보험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이 법으로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법은 보험업법이에요.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건 보험업법이고요. 그러면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법인데 상법에는 공교롭게 이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요. 그 대신에 상법에는 어떤 내용은 있냐면요. 상법에는 우리가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용어도 없지만 간병보험에 대한 용어도 없습니다. 간병보험에 대한 용어도 재산보험에는 없어요. 그럼 간병보험은 당연히 보험업법에 있는 거겠죠. 근데 상법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질병하고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상법에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상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재산보험, 간병보험,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없죠.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보험 전체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은 상법의 보험편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법에 이제 보험편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 고르면 뭐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상법상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용어도 없고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용어도 없다. 그 대신에 상법에는 뭐가 있다? 상법에는 뭐가 있다? 상해보험에 대한 얘기, 질병보험에 대한 얘기는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재산보험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다?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 상품 판매 시 모집 자격.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험 상품 판매인데 여기는 어떻게 엄격하게 보면 문제가 약간 질문이 좀 보완이 된다면 제3보험 상품 판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집 자격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집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게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영역이 엄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을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자격자, 손해보험을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자격자에 대해서는 재산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그 회사 내 권한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보험하고 재산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보험협회 한 곳에만 등록하면 된다. 또 손해보험 한 곳에만 등록하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제가 지금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은 생명보험하고 연금보험이고요. 우리가 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니까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을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관계도 없어요. 근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한 곳만 등록을 하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유를 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우리가 재산보험에서 질병, 사망, 특약, 부가 요건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인 질병, 사망 보험 같은 거 생명보험에서 질병, 사망 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제한 조건이 없어요. 생명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에서 질병보험을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재산보험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보험에서 파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에서 이제 질병보험을 팔 때 특히나 이제 질병 사망보험을 팔 때는 반드시 재산보험에서 질병 사망 조건을 넣을 때는 주계약에서 안 되고 특약에서만 가능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약에서도 중요하니까 특약에서만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보험 특약을 가입할 때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니네 똑같이 팔면 생명보험에서 파는 거하고 생명보험 판매에 방해를 주니까 그러면 안 되고, 너희는 여기서 팔 때는 반드시 요 조건을 지켜라. 그게 뭐냐면은 가입 기간, 그 기간이 보험 기간이 80세 만기 이전까지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별 합산이 아니고요. 개인별 2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을 했을 때 그 질병사망 특약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거 고르는 것은 여기는 80세, 여기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질문입니다. 34번 질문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은 실은 근데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는 개념이겠어요? 당연히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에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뭐냐면 그냥 시가입니다. 시가. 현재 가격. 현가가 얼마냐? 그 이내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을 보장을 해주면 우리가 이 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건 시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자동차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최고 100만 원까지 거래된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피보험 이익은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지는 거고요. 당연히 피보험 이익을 정해진 다음에 얼마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사고 전에 확정이 돼야 되고 당연히 돈이 얼마인지 이게 만약에 자동차가 100만 원일지 200만 원일지 모릅니다. 이러면 그 한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자, 피보험 이익은 생명보험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개념이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질문입니다. 우리 다음에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자, 우리가 상해사고 요건입니다. 상해사고 요건. 상해사고 요건인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게, 상해사고 요건은 뭡니까? 상해사고 요건은 급격해야 되고 우연해야 되고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외래 사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장이 안 되고 내재적인 거여야 된다. 그런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해사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우연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입니다.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발생 원인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 정도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요 네 가지를 물어보는 질문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발생 원인, 피해 정도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럼 이게 불확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생존과 관련해서 확정되어 있는 거, 죽는 거, 사는 거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는 거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확정되어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시기가 불안정한 거죠.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적인 거다. 그 내용이 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해보험은 불확정적인 반면에 생명보험은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적이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만 잘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상해. 그럼 상해하고 해당하지 않으니까 뭐겠습니까? 질병자가 들어가면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질병이 들어가 있는 내용만 고르시면 됩니다. 상해하고 유사한 단어로 쓰는 단어가 뭡니까? 재해입니다. 재해. 그러니까 재해가 들어가면 정답이고 질병이 들어가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특정 질병 수술 급여금은 질병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이지 상해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만기 환급형이, 상해보험에서 만기 환급형이 있는데 그래서 만기 환급금도 우리가 보장 내용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질문입니다. 우리 질병보험.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의 개수가 몇 개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재해자 들어가고 상해자 들어가면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보험이 뭐뭐로 되어 있습니까? 상질간 기억하십니까? 상해, 질병, 간병. 자, 우리가 간병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치매. 그죠? 치매.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보험에 해당해요. 그럼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암보험, 치아보험 요 두 가지고요. 연금보험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생명보험이라고 했고 화재보험 뭐라고요? 대표적인 손해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암보험, 치아보험 두 개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암보험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산보험에서는 암보험, 실손 그 보험, 실손 의료보험 요 두 가지는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암보험에 비해서 실손 의료보험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암보험에 대해서 틀린 거 고르는 거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 다 기억하시면 좋겠으니까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계약과 특약 형태로 모두 판매가 되죠. 그 다음에 제자리 암의 경우에는 이게 쉬운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가 지급돼요. 10에서 20%만 지급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 우리가 암보험, 질병보험은 대표적으로 면책기간이 존재하죠.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대개는 90일입니다. 90일. 90일 동안에 병이 발생을 하면 보험회사가 너무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면책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4번이 틀렸겠죠? 3대 주요암, 고해감, 소해감 등은 제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다 어떤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 이러한 보험들은 고해감이다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라 이거는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보험회사가 빈도 비용에 따라서 임의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보험회사에서 정한 거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질문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실손의료보험은 몇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손의료보험은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건강보험에서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여기까지는 건강보험이 해결해 주는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비금융 그런 보험이 있고 또 우리가 건강보험 자체에서 해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그런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보험이 뭐다? 실손의료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암기를 해야죠. 뭐 통원은 왜 50만 원까지 보장하면 안 되냐? 우리가 이제 이게 개인 민간 보험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통원 오면 우리가 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통원은 회당 합쳐가지고 우리가 회당 최대 30만 원까지 해준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이 틀린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는 뭐 이번의 경우는 당연히 5천만 원까지 크게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의 경우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모두 80%를 보장한다. 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틀린 질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다르다. 이런 지문이 나오죠. 다르다. 똑같습니다. 표준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특약이 부과된 형태가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에는 특약이 부과된 형태가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3가지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재산보험은 정액보상하는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액하고 실손 보상이 가능한데 실손의료보험에 한해서만 우리가 보상 책임액 비례에 따라서 비례 보상한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간병보험에 대해서 문제를 보통 나오죠. 간병보험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맞는 거고 이제 민영장기 간병보험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다 간병보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간병 면책되는 사항이 뭐가 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인지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책임을 면해줘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률 변동제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률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변동률 제도, 위험률 변동 제도를 둬서 우리가 보험료가 중간중간에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보호해주는 차원이죠. 그래서 위험률 변동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 내용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 것처럼 경험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우리가 변동률 제도를 쓰고 있고, 암보험처럼 당연히 이게 갑자기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게 치매 같은 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기간에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 질병보험처럼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간병보험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80세였는데 80세 만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어떻다? 간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80세까지만 해주면 되게 치매는 언제 더 발생할 수 있어요? 80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데 80세까지만 딱 끊어놓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기간이 대부분 80세가 아니라 종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편, 2편은 좀 분량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공략하실 때는 3편, 4편 순으로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편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60점 합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10월의 실전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